과열 조짐 점점 가시화되는 분위기입니다. 네. 대표적 친문 인사죠. 고민정 의원이 최근 당 지지율 하락세에 대해서 이런 진단을 내놨는데요. 내용 들어보시죠. 이 정당에 대한 지지율은 가슴이 아프긴 하지만 결국은 어떤 정당이 미래 권력을 잡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국민들께서 작동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렇다면 우리가 미래 권력으로서 무엇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할 수 있는 역할은 당에서는 당 대표라는 자리에 있는 분밖에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제가 이제 미래 권력에 대한 국민들의 판단이 들어간 것이다라는 게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네, 지금 민주당 의원들 단톡방도 시끄럽다고 합니다. 이 민주당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모양새를 놓고 갑론을박이 오갔는데요. 저희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취재인데요. 민주당에서 한 의원, 그러니까 지금은 그 당시에 기사로 이제 낼 때에는 이름을 공개하지 않고 한 비명계 의원이라고 했습니다만, 조금 전 이제 고민정 의원 인터뷰도 보셨듯이 미래 권력에 대한 침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 지지율이, 이런 평가를 내린 사람 바로 비명계 고민정 의원이었습니다. 고민정 의원이 의원들 단체 채팅방에 민주당에 대해서 미래 권력에 대한 심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진단을 내리니까 최민희 의원이 곧장 이 미래 권력에 대한 심판이 무슨 의미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린다. 그리고 덧붙여서 천재의 언어는 해설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내놨습니다. 굉장히 비꼬은 듯한. 네, 그런 천재 언어. 이제 이 미래 권력에 대한 심판이라는 이 민심의 척도에 대한 진단을 내린 한 의원의 의견에 대해서 네. 천재 언어는 해설 좀 필요하니까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이런 말을 다른 의원들이 보고 있는 공개 단체 채팅방에 올린 건데, 이 메시지를 놓고도 내부에서 갑론을박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출처를 찾겠다, 네. 이 기사가 어떻게 나왔는지, 어떤 의원이 유포한 건지 찾겠다, 뭐 이런 식의 움직임도 있다고 하는데요. 김기동 대변인님, 이게 지금 미래 권력에 대한 심판, 어떻게 보면 이제 최민희 의원은 아마도 이제 차기 대선 주자로 유력하게 떠오르는 사람이 이재명 대표이기 때문에 이 지지율 떨어지는 거 사실은 이재명 대표 탓도 있는 거야라는 지적을 하고 최민희 의원은 받아들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은 애써 부인하고 싶지만 그렇게 어떻게 보면 화내고 있다는 자체가 본인도 인정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역설적으로. 그런 생각을 듭니다. 최민희 의원님이 굉장히 완곡하게 좀 얘기하신 것 같아요. 완곡이다, 오히려. 완곡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 대표가 1심에서 유죄가 나왔을 때 비명계 형에서 움직이면 죽는다, 이렇게 극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완곡하게 표현을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지금 비명계와 친명계 쪽에서 지난 대선의 어떤 패배 이유,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건 누구 탓이 아니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당시 후보 탓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긴 거고요. 저는 두 분이 만나서 화합과 통합, 그런 얘기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어떻게 보면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네. 진영을 고착화하고 상대를 부정하면서 적폐청산을 통해서 소위 말해서 대한민국을 두덩강이 내지 않았습니까? 그런 분이 어떻게 보면 통합을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또 지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본인과 어떻게 보면 민주당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 SNS도 검열하고 유튜브도 검열하고 여론조사 관련해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관련 법도 만들고, 그렇게 소위 말한 입틀막 정치를 하고 있습니까? 네. 갈라치기 정치를 하고 있는데 두 분이 모여서 통합을 얘기했다, 화해를 얘기했다, 이런 면이 좀 자기 모순적 상황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비명계의 자그마한 지적에도 가만히 있지 못하는 최민희 의원의 모습을 저희가 잠깐 보여드렸는데, 지금도 계속 언급이 되고 있는 지난해 11월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1심 선고 직후에 비명계를 향해서 극언을 쏟아냈던 것도 저희가 다시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떤 판결이 나오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핵심은 민주당이 분열하느냐 아니냐입니다. 이미 일부 언론이 민주당에 숨죽이던 비명계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움직이면 죽습니다. 제가 당원과 함께 죽일 겁니다. 조기현 변호사님, 예. 움직이면 죽습니다라고 했던 저 발언 다시 들어도 섬뜩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의 갈등 양상이 확대될까 봐 두 분이 만나서 포용과 화합 뭐 이런 주문을 했고 같이 공감대를 이루신 거겠죠.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나오는 이제 얘기들 분위기 보면 마치 문재인 정부하에서 지금 대선을 준비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민주당 내에서 서로의 뭐 책임론을 주장한다거나 그냥 몇 가지 말의 뉘앙스에 대해 바로
또 반박하고 이렇게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죠. 지금은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를 조기에 종식하고 민주당의 정권 교체라는 지상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서 네. 당의 구성원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당의 지도부는 그래서 우리 세력을 어떻게 더 하나라도 더 키워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할 때입니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2017년에 학습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상황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내란을 비호하면서 세력이 똘똘 뭉쳐가고 있습니다. 이게 네. 잘 못하고 있는 거죠. 물론 이렇게 계속 갈 경우에 결과적으로 국민의힘이 대선에서 어떤 심판을 받을지는 뭐 불을 보듯 뻔함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당 내의 분위기는 그렇게 잡아가고 있는 겁니다. 네. 민주당 안에서 총선 때는 각 개별 정치인들이 세력으로 나뉘어서 본인의 어떤 정치적 생명을 가지고 다투는 거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이견과 서로 간의 어떤 경쟁, 치열한 경쟁이 있을 수 있지만 대선은 좀 다릅니다. 어떻게 이겨야 될지에 대한 논쟁이라면 다 이제 생산적이고 건강할 수 있지만 네. 지금의 이런 어떤 뭐 SNS를 둘러싼 서로 간의 어떤 감정적인 직격 이런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죠. 저는 뭐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고 대선 일정이 나온다고 하면 네. 어떤 얘기도 나올 수 있고 그것은 이제 그 과정에서 뭐 경선이 될 수 있을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럴 수 있지만 지금 아직 탄핵 심판 결정이 아직 일정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이재명 대표를 공격함으로써 향후 있게 되었던 대선에서의 당내 지위나 입지를 잡아가려는 시도로 비춰지는 행동들은 아직은 이르다. 좀 기다리면서 당이 힘을 모아서 비상계엄 내란 사태를 조기 종결하는데 아직은 힘을 모아야 될 때지 대선만 생각하면서 서로 간의 어떤 차별화할 때는 아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친명계와 비명계가 지금 서로 으르렁거리게 된 것은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체포 동의안 가결 이후에 사실 친명계가 노골적으로 비명계를 향해서 거친 발언을 쏟아냈다는 그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과거 논란이 됐던 발언들 다시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가결표를 찍은 분에 대해서는 예. 저희가 색출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알 수가 없잖아요. 이걸로 예. 또 처벌도 불가능하고 예. 바람직하지도 않아요. 다만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상응한 조치를 취하겠다. 국회를 점령하는, 국회를 포위하는 인간 띠기부터 시작해서 이번에 가결표 던지는 의원들은 끝까지 추적 색출해서 저는 당원들이 그의 정치적 생명을 끝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